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로운입니다. 자,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쵸? 새해 초부터 속마음 탈탈 털기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타로 상담 플랫폼 보타점이라는 플랫폼이 오픈을 해요. 1월 10일 오픈 예정이고, 플레이스토어랑 그 다음에 애플이랑 동시에 오픈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진 점은 있는데 1월 10일 오픈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기존의 상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전화 상담이거나 채팅 상담이거나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전화로 듣거나 채팅으로 하는 그런 상담이어서 좀 그랬는데 이거는 보면서 하는 상담이어서 여러분이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픈하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상담사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고 있으니까 상담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다른 일을 한번 더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4장의 카드 보이시죠? 4장의 카드 중에 눈에 띄는 카드 혹은 눈에 띄는 스톤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고, 스톤 따로 카드 따로 보이시는 경우는 2개 다 들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여러분 상황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로 카드 고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으면 번호 놔드릴게요. 1번, 4번, 3번, 2번 순입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부터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제가 작년에 도 신년 초부터 속마음을 털었더라고요. 네. 사람은 변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신년 초부터 속마음 터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5년 나에게 다가올 어떤 뭐 사랑 뭐 이런 걸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속마음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속마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오늘은 다 속마음만 볼 거예요. 속마음을 자세하게 보는 날이니까.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카드가 나오는데, 자, Four of Swords. 대표적인 회피의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줘요. 속마음. 1번 분, 상대방 분,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모르겠어서 이러나? 아니면 본인 마음을 몰라서 못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 회피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네. 자, two once.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뭡니까 이거?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여기는 지금은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딱 정반대의 리딩이 딱 보여요.
한 군데는 약간 떠나가는 쪽이 있고요. 하나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쪽이 있고요. 약간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이제 속마음 더 뽑을 거니까 더 자세하게 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보이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일단 떠나는 쪽. 여긴 떠나는 쪽이 많습니다. 떠나는 쪽이 많고 일단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을 거고 연락이 먼저 오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면서 뭐 잘 지내니 밥은 먹으니 이런 얘기는 전혀 없을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여러분한테 지금이 어떤 상태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다. 나는 지금 누굴 좋아하고 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자체가 자신의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본인이 가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본인이 어떤 그 사랑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지, 그쪽에 어떤 목표로 가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지, 여러분 쪽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경을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여러분이 본인에게 연락도 안 왔으면 좋겠고,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떠나가는 쪽은.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오고 싶은 쪽은, 거기는 연락이 많이 왔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뜨문뜨문이라도 여러분한테 연락해서 공적으로 연락을 하든 사적으로 연락을 하든 그건 모르겠지만 공적이라면 뭐 일 핑계로 연락이 왔을 거고 뭐 주변 지인 핑계로 연락이 왔을 거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진짜 뭐 재회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쪽은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오고 싶어 하는 쪽은 여러분이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들어보시고, 이런 정반대의 리딩은 솔직히 저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도 선택하기 쉽지 않기는 할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전혀 연락이 없다.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없고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연락 자체도 없고 뭐 그냥 나한테서 관심을 끄는 것 같다 하면 그냥 떠나가는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나마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든지 뜨문뜨문이라도 연락이라도 한 번이라도 왔었다. 연락이 왔었다. 조금 뭐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이 왔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어서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확률이 적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너럴 리딩의 특징이 상대방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죄송하지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고 싶어하는 쪽은 여러분이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든 두 분 사이의 문제든 여러분의 문제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열정과 뭐 이제 의욕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문제랄까, 두 분 사이 문제랄까,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두 분 사이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지금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속마음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속마음을 계속 뽑아볼 거니까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는 대부분 떠나가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고 싶은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 1번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네. 자, 저는 이 카드를 참 싫어하는데 세븐 오브 솔스 카드, 도둑놈의 카드예요. 도둑놈인지 도둑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비밀 연애일 때도 나오고요. 뭔가를 숨길 때도 나오고요. 본인의 마음을 숨길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뭐 이제 거짓말의 이슈가 있을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기의 이슈가 있을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 약간 그런 거 있죠.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 도둑들이 어딘가 뭐 집을 털 때 느긋하게 앉아서 이걸 가져갈까 저걸 가져갈까 이렇게 하면서 터나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굉장히 민첩하게 행동해서 빠르게 털고 나오는 게 도둑들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대의 어떤 뭐 이제 뭐 성격 자체가 좀 급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어떤 거짓말의 이슈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다 포함이 돼 있어도 도둑들이 그 집을 털 때 그냥 저 집 털어야지 하고 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을 몇 날 며칠 오면서 염탐도 하고 어디에 귀중품이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하면서 털거든요. 대부분 귀중품을 가져가는 도둑들이 지인들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집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염탐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상대가 그 염탐을 많이 하는 상대는 여러분한테 오고 싶어하는 상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세요.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아니면 두 분이 연애하셨을 때 비밀 연애, 남들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연애, 둘의 어떤 마음을 꽁꽁 숨기고 그런 연애 같은 거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두 장이 나왔는데 둘 다 페이지 아니구나. 자, 하나는 에이스구나. 죄송합니다. 네. 어린아이가 나와서 페이지인 줄 알았어요. 여기는 떠나가는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러버스 밑에 행복한 어떤 본인의 행복을 바라는 아니면 둘이 행복한 어떤 그런 카드들도 나왔고 저는 정방향으로 보기는 봅니다만 이 카드는 역방향, 정방향 똑같은 의미예요. 행복한 뭐 역방향을 보진 않지만 이게 만약에 뭐 다른 리딩에서도 역방향으로도 나왔어도 조금 어떤 행복으로 가는 길에 약간의 어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여기까지 봤는데 우린 잘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잘 옵니다. 저도 연락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잘못 골랐죠.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카드 고르세요. 자, 네. 일단은 아까 세븐 오브 솔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둑놈, 도둑년의 카드 그런 어떤 이 카드는 어떻게 나와도 좋게 읽을 수가 없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어떤 뭐 그런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어떤 기억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오고 싶은 쪽이든 가고 싶은 쪽이든 비밀 연애. 사내 비밀 연애라든지 뭐 꼭 비밀 연애가 나쁜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 어쨌든 뭐 사정이 있으니까 비밀 연애를 하는 거고 약간 그런 비밀 연애, 몰래 하는 어떤 연애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뭐 탐내는 거,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거 약간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 상대가 지금 제가 봤을 때 떠나가는 쪽은 어떤 다른 뭐 지금의 어떤 상황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떠나가는 쪽은 여러분한테 연락이 전혀 없고 여러분의 상황을 상대방이 알 길이 없는 사람들. 응. 뭐 공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공적으로 뭐 같이 일하는 어떤 상황이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이다. 뭐 약간 이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 일하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고 일 외에는 전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도 떠나가는 쪽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쪽은 분명히 뭔가 본인이 현실적으로 택한 쪽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야 본인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될 만한 어떤 것, 내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먼트라는 게 원래는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꼭, 이제 사이가 헤어졌을 때의 재회의 의미가 제일 크긴 하지만 만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업그레이드, 삶의 업그레이드, 너와 나의 관계의 업그레이드, 약간 이런 쪽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주체를 만났다, 어떤 것을 만났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그 어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의 한 단계 더 업하는 업그레이드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약간 에이스 오브 솔즈라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 해결사,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본인의 어떤 인생에서의 해결점을 찾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어떤 페이지 오브 솔즈라는 거는 78장 중에 제일 회피하는 카드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모든 카드들이 이제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카드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그래도 한 발짝 두 발짝 나간다기보다 이 카드는 어떨 때는 겁나서 뒤로 발을 빼는 카드기도 하단 말이에요. 한두 발짝씩 이렇게 전진한다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후퇴하거나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관계에서 이 상대가 그냥 이 관계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사랑하는 어떤 것을 만났다면 그 관계에서 뒤로 후퇴하고 싶지 않으니까 뒤로 후퇴하고 싶은 느낌이 아닌, 다시 실패하고 싶은 느낌이 아닌, 더 발전된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도 이 사람은 잡지 않을 거예요. 이 상대가 솔직히 지금 조금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조금 꿍해 있는 부분이 있거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응, 떠나가는 쪽은 뭔가 두 분 사이 어떤 문제를 뭐 그 당시에 해결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삐질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림의 어떤 덱도 많이 보는데 이 덱 안에 보면 이 꼬맹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인자한 선생님이 한 번 더 그려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준비물을 주지만 준비물을 내놓은 손을 보고 있지 않죠. 본인의 어떤 감정 안에 갇혀서 그거 실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상대방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여기 떠나가는 쪽은 좀 마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신년 초부터 1번부터 이런 리딩 나오면 저도 참 곤란한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나오는 거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쪽은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많이 염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상대가. 여러분한테 돌아오고 싶은데 뭐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이 뭐 자신한테 연락을 하든 아니면 뭐 여러분의 마음이 보여지든지 해야 뭐 문제를 해결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본인 혼자 문제 해결해봤자 뭐예요? 어차피 목표물에 다가갔을 때 목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탐을 굉장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은 필요 없는 상태예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본인이 뭔가 해결하고 싶은 어떤 해결사의 마음도 맞아요. 본인이 다시 재회하고 싶고 여러분과 행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맞은데 약간 회피의 마음을 들어오는가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본인이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연락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연락이 와도 이 상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드러내면서 난 너하고 다시 재회하고 싶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볼게가 아니라 그냥 뭐 이제 우물쭈물 하는 거지. 아니면 우물쭈물 하는 것도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냥 공적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보기에 촉이 좋은 사람들은 저 새끼가 저거 꼭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고 저 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냥 말 한번 걸어보고 싶으니까, 여러분하고 통화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여러분하고 연락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에는 지금 뭔가 조심스러워요.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는 건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는 게 더 클 겁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두 분 사이 어떤 문제 같은 걸로 보여져요. 상대방의 어떤 문제보다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커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두 분 사이 어떤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두 분 사이의 문제여도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 나빠한 경우도 두 분 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들으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뭐 이제 약간 우물쭈물하고 있다. 어떻게 다가가지 그냥 그 어떤 자리 한 군데에서 머물면서 계속 동동동동 발을 구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상대는 여러분하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여러분하고의 어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만약 비밀 연애였어도 여러분하고의 어떤 관계를 원할 뿐이지 어떤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거나 이런 거는 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재회 대상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두 가지의 리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이러지도 못하고 있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 상대방은 알고 있어요.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네.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싶은 거면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거겠죠. 근데 떠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면 이 상대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뺏기지 않고 지키고 싶은 거. 내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 되는 거. 내가 깔고 앉아서 내가 남들한테 절대 줄 수 없는 거. 이런 게 만약에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거고, 약간의 어떤, 이 킹 오브 페나클은, 구두쇠, 스크루지 같은 면모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득 본 거에 대해서는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니까 부자의 나라의 왕이 됐겠죠. 그쵸? 그런 느낌. 그리고 앞에 투 오브 솔즈가 붙었다는 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기는 해요. 근데 본인이 지키고 싶은 쪽의 결정 말고 본인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쪽을 버리겠죠. 그쵸?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자신의 어떤 고집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가는 쪽은 확실히 가고 오는 쪽은 확실히 오고. 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나도 곤란해. 아주 리딩이. 저야 뭐
나오는 대로 리딩 해드리면 되지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선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이거 뭐 어느 쪽을 들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좀 헷갈리고 어떨 때는 리딩 해주는 사람 밉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거 제가 어떻게 뭐 이분은 이걸 보시고요, 저분은 저걸 보시고 해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아까 조금 달아드렸지만 상대방이 전혀 뭐 감정적으로 연락이 없다. 도저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 떠나가는 쪽으로 보시고요. 그래도 뜨문뜨문 연락이 왔었다. 지금은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지만, 전에까지는 한두 번, 두 번씩 뭐, 일 핑계로 아니면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좀 전에 지났잖아요. 어제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뭐 그럴 때 뭐 해피 뉴 이어리라든지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런 문자라도 왔다. 뭐 이게 지금 올 거라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회피하고 있는 중이니까 뭔가 이제 좀 우물쭈물하고 소심해져 있는 상태니까 내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겠지. 이러니까 연락 안 올 수는 있는데 예전에 좀 전에까지 그래도 뭔가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다라고 하시면 오고 싶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연락이 잘 되는 쪽은 아닙니다. 자, 만나고 싶어도 자기가 이제 여러분한테 다가오기가 힘든 그런 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많으면 뭐예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뭐 여러분한테 하지를 않는데, 뭐 그러다 끝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자,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자, 네. 돌아오고 싶은 쪽은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 네,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후폭풍의 어떤 감정에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하고의 관계에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게 뭐 이제 정확하게 어떤 뭐 떠나가시는 분이 여러분하고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마음이 아팠었던 경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후폭풍을 지나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하고의 어떤 만남에서. 근데 지금의 어떤 속마음을 봤을 때 이 상대가 이제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은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쪽을 가고 싶은데 자꾸 뭔가 걸리는 게 1번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마음이 남아서 여러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왜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생각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 좀 걸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내 앞에 조금 막혀 있는 느낌? 나는 쭉 내 앞에 막혀 있는 게 없이 그냥 쭉 저 사람하고 사랑을 하면서 내 앞길을 나아가고 싶은데 여러분이라는 어떤 벽이 있어서 내 앞길에 약간씩 뭔가 좀 약간 거슬리는 약간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관계에 지금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적으로 엮였는지 아니면 뭐 친구 사이든지 지인 사이든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관계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완전히 헤어져가지고 완전 뭐 연락을 딱 끊어서 아예 남남처럼 지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고. 만약에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 근데 다른 내용은 다 맞다라고 해도 여기가 맞는 겁니다. 80% 이상 맞으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만나고 싶으신 분은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마음이 큰데 거리가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본인이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서 뭘 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나서기가 힘든 상태.
해외 관련, 뭐, 우리나라에서 꽤 먼 거리에 관련해서 장거리 이슈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투 오브 완수도 나왔고, 그 다음에 쓰리 오브 완수도 나왔기 때문에, 거리상의 어떤, 이제 뭐, 우리나라 어디서부터 뭐 해외 어디까지 그냥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쭉 어떤 그런 장거리 커플 같은 느낌 롱디 뭐 그런 경우도 보이기도 보이는데 이게 꼭 롱디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그런 게 아니라 뭐 제주도하고 부산도 될 수도 있고 부산하고 뭐 전라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뭐 제주도에서 독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거 되게 광범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상대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굉장히 아프대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자라나니까 있을 때 자라나는 말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노래도 있고, 그쵸? 사람들도 있을 때 잘해라, 제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을 듣게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 짝이 바로 요런 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떠나가는 쪽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후회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아요. 후폭풍의 감정도 느꼈겠죠, 이 사람도. 헤어진 다음에 후폭풍의 감정을 느꼈는지, 뭐,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엔 우린 너무 먼 길을 왔고, 그리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쪽이 있고, 그쪽이 조금 뭔가 목표가 높다 하더라도 나는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디디고 있으니까, 제발, 스트레스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와의 관계에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내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속마음 네,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오고 싶은 쪽이든 떠나가는 쪽이든 여기는 지금 연락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쪽이고 돌아오고 싶은 쪽은 겁나 돌아오고 싶어하고 제외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쭈뼛쭈뼛대면서 뭔가 회피성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원래 회피가 체질인, 회피가 뭐 취미인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마음에서는 막 연락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울려요. 근데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약간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시는 쪽은 전혀 뭐 여러분한테 연락 뭐 이런 거 전혀 없을 거고 그리고 헤어질 당시에 잠수 이별 이슈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는 잠수 이별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끝맺지 못하고 그냥 스르륵 사라져버린 그런 데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우리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네.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속마음 보여주세요. 네. 어느 쪽이든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싶은 쪽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한테 굳이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을 말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을 뭐 숨길 이유도 없지만 말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거고 그리고 오고 싶은 쪽은 겁나게 오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겁나게 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게 좋은 마음을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핑계가 여러분인 것 같은 느낌.
난 너한테 가고 싶어. 근데 네가 나한테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여주면 내가 갈게. 근데 네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갈 수가 없어. 내 책임이 아니야. 뭐 약간 요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말.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말. 네. 컵스.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말. 보여주세요, 속말. 큐번스. 네.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떠나가는 쪽이 많다고. 네. 확실히 떠나가고 있고, 떠날 거라는 어떤 본인의 의지, 열정 이런 거를 굽힐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을 갈 것. 네가 잡아도 난 잡히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잘 지내라. 뭐 약간 이런 거. 나는 나의 감정을 여기에 모든 거를 내려놓고 나는 새롭게 길을 떠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좀 떠나가는 쪽은 마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고 싶어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일단 여러분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 뭔가 약간의 어떤 환승의 이슈, 약간 이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감정이 움직인 쪽, 약간 이런 게 있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환승이 아니라 뭔가 만약에 이게 자녀 문제라면 여러분하고 잘 지내고 있다가 어떤 자녀가 문제를 터뜨렸어요. 그러면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옮겨간 거 아니면 뭐 엄마 쪽이면 엄마 쪽으로 감정이 옮겨간 거 아니면 뭐 직장의 어떤 지인 뭐 동료다 그러면 동료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던 거, 감정이 움직였던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다라고 하시면 그런 경우 감정을 거기에 내려놓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못 돌아오는 이유 여러분이 마음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일반 분들이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의 감정을 이 사람한테 보여주셔야 이 사람이 다가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감정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가갔다가 만약에 팽당했다 그럼 손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니까 안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손해 볼 수, 뭐 사랑에 손해가 보고 이익이 생겨 뭐 이런 게 어딨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너무 꽁꽁 감추고 있으면 상대방이 마음을 표현하기도 이게 본인이 쪽팔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본인의 감정이 아직 나도 너한테 남겨져 있다라고 연락을 좀 해보시던가 그러면 이 사람은 다가올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보여주시면 이 사람은 떠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끝까지 여러분이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 떠나가야죠. 뭐 지가 뭐 신도 아니고. 그쵸?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아볼 거는 신년 초부터 털어보는 상대방의 속마음. 네, 제가 작년에도 신년 초에 속마음을 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니야. 올해도 네, 속마음부터 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속마음 터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속마음만 털어볼 거예요. 먼지나게 털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털어볼게요. 자, 우리 2번 분, 상대방 분, 우리 2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우리 2번 분, 상대방 분, 우리 2번 분에 대한 속마음. 2번 분, 우리 2번 분에 대한 속마음. 아휴, 개떡이 카드가 나왔어요. 어떡하니?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제가 개떡이 카드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5 숫자 5에 관련된 컵의 카드와 펜타클의 카드예요. 근데 컵의 카드는 감정적으로 개떡 같다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개떡 같거나 그러니까 지금 개떡의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세븐 오브 코인스 카드는 이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농부의 카드예요. 농부의 카드인데 자기는 10개를 수확하고 싶었어요. 근데 7개밖에 안 열렸네. 근데 어찌됐든 수확을 안 하면 이것도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수확하자. 종결시키자. 끝내자. 하나보다 낫지. 2개보다 낫지. 3개보다 낫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개보다 낫지. 7개면 뭐 5개 이상은 했어. 절반 타작 이상은 했으니까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8개, 9개, 10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만족해. 여기서 그만 종결시키자. 약간 이럴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포기, 여러분에 대한 포기,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어떻다고요? 개떡 같다고요.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나옵니다. 감정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카드거든요. 어쨌든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줘요. 속마음.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가 기분이 개떡 같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본인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보시면 어떤 감정이 담긴 컵들, 어떤 컵들을 다 내려놓고 유유히 걸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버리고 가는 거죠. 놔두고 그냥 떠나오는 건데 이 여성의 표정이 그렇게 슬프거나 아프거나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평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본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유유히 떠났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니까 기분이 어떻다고요? 개떡 같다고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여기서 끝내야 되나? 내가 너를 놔야 되나? 나 못 놓겠는데. 나 기분이 개떡 같은데. 너랑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평온하지? 진짜 나에 대한 마음을 다 접은 건가? 나를 다 정리한 건가?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자, 세븐 오브 소울즈. 이 카드 또 나오네. 이게 이 세븐 오브 소울즈가 도둑년의 카드예요. 그래서 두 분 사이가 비밀 연애일 때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거짓말의 이슈가 있거나 사기의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뭘 훔쳤거나 가지면 안 되는 거를 욕심을 냈거나 이럴 때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눈치가 빠르거나 행동이 빠르거나 아니면 이런 눈치가 빨라서 막 여기저기 쏙쏙쏙쏙 잘 붙는 애들 있죠. 뭐 그러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염탐, 집착, 약간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상대가 제가 봤을 때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자꾸 염탐하는 걸로 보여져요. 언제쯤이 너하고 얘기하는 게, 내가 연락을 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까? 타이밍이 언제면 좋을까? 뭐 약간 이런 거를 계속 염탐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떠났는지, 진짜 정리했는지가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여러분을 염탐을 한다든지, 계속 막 뒤에서 보면서 제가 진짜 나를 잊어버렸을까? 진짜 나에 대해서 정리를 다 했을까? 뭐 약간 주변인들한테, 야, 이번이 괜찮아? 이번이 진짜 나한테 관심 없대? 이번이 진짜 나 다 정리했대? 뭐 약간 이런 거를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약간의 어떤 대화 같은 거를 하고 싶은 거 보니까 약간 대화하고 싶어서 계속 여러분한테 계속 집착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찾고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는 끝내고 싶지 않아. 자긴 열매 10개를 다 맺혀야 돼. 그렇기 때문에 7개에서 끝내는 거, 지금까지 왔던 것도 좋기는 좋지만 여기서 끝내는 거는 조금 아쉬워. 조금 아쉬우니까, 조금 아쉽고 내가 기분이 개떡 같으니까
더 어떻게든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근데 우리 2번 분들의 마음이 잘 떠난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너의 마음을 털어야 되는지 계속 막 열이 받다 저리 받다 하는 그런 느낌. 도둑들이 왜 집을 털 때 그냥 마음에 드는 저 집 가자 해서 저 집을 털지 않아요. 금은방을 털 때 그 금은방을 한 번 보고 그냥 들어가서 털었겠어요? 아니죠. 금은방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위 상태 보면서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문을 닫고 언제쯤이면 내가 이제 뭐 털 수 있고 뭐 캡스 같은 거는 언제쯤이면 도착을 할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변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쪽을 건드려 볼까 저쪽을 건드려 볼까 약간 그런 이런 염탐들 있잖아요. 그런 염탐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연락이 오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연락이 안 올 것처럼 보이진 않아. 왜냐하면 본인이 끝내고 싶지 않아. 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이동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템퍼런스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동은 여러분하고의 다시 어떤 관계를 일으켜보고 싶은 쪽이기 때문에 이 상대가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나가 보이긴 하는데 살짝 하나가 다른 게 살짝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카드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웬만하면 두 번째 카드에서 리딩들은 거의 다 대부분 나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세 번째 카드에서 리딩이 또 다른 게 나오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타임스탬프에 걸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카드까지는 보시고 전혀 공감이 안 된다. 뭐 이제 감동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카드를 잘못 고른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카드 고르세요. 네. 자,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Four of Swords.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한 장이네요. 자, 여기 욕심쟁이들. 네, 욕심쟁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본인이 가지면 안 되는 건데 본인 걸로 취하고 싶은 게 도둑이죠. 네,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욕심쟁이라는 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대한테 이성이 있어요. 오래된 연인이 됐든 뭐 어찌 됐든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말고 여러분도 좋아해요. 그래서 둘 다 데리고 가고 싶은 미친놈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욕심쟁이 혹은 좀 더 심할 땐 정신병자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욕심쟁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아유, 얘 뭐 다시 만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자, 본인이 지켜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영역.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욕심쟁이들이나 욕심쟁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 아니면 본인이 지켜야 되는 게 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욕심쟁이 관련이 아니라 욕심쟁이 관련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관계거나 본인이 지켜야 되는 일이거나 어떤 영역이거나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본인의 쫀심 쫀심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하고 더럽게 만나고 싶은데 기분이 개떡 같은데 말을 안 하고 있는 애도 많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줘요. 속마음. 여러분하고 끊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 장만 뽑아볼게요. 자, Foxers.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왜 이 카드가 나왔는지가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버렸어요. 본인은 다가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마음을 몰라. 여러분이 본인한테 마음을 보여주지 않아. 아, 도대체 이번 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못 다가가고 있대요. 본인은 여러분하고의 재회를 굉장히 바라지만 본인이 지켜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본인의 영역 안에 넣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나가고 싶은데 이거는 백마탄 어떤 기사의 카드에 프로포즈의 카드라고도 합니다. 프로포즈의 카드,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이 팔짱 끼고 뭔가 다가오는데도 뭐 표정의 변화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감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다가가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겁나게 여러분하고 재회하고 싶어 해요. 연이 끊기고 싶어 하는 그림 전혀 아니에요. 쫀심 때문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쫀심을 한번 굽히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본인을 좋아한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짝사랑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의 어떤 진짜 짝사랑이다라고 해서 고백을 하는 경우는 정말 다시는 연락 안 할 각오로 멀어지는 각오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뭔가 짝사랑인 것 같지만 그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고 본인 혼자 재회를 바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약간 쫀심 굽혀지는 일이 생길까봐, 쫀심 무너지는 일이 생길까봐 못 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여기 어떤 영역을 지켜야 되고, 욕심쟁이들이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 욕심쟁이들 말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해요, 관계는. 그런 관계들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쫀심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하고 다시 재회하고 싶고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뭔가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완성시키고 싶은 전혀 끊기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모른 척 해주세요. 네, 여러분도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 나잖아요. 점심 전이라 그래요. 자, 어쨌든 저는 한번 리딩을 시작을 하면 이거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게 또 이렇게 뭔가 좀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냥 배고파도 끝까지 하고 한꺼번에 끝까지 리딩을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밥을 먹는 스타일이어서 음악 가는 법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는 지금 편집하는 것도 겁나 빡세요. 그러니까 그냥 꼬르륵 소리가 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이번 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바람의 이슈, 환승의 이슈, 그리고 이제 양다리의 이슈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많아요. 더 매지션이라는 카드는 마술사, 마법사, 마법사로 읽힐 때도 있고 마술사로 읽힐 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바람둥이, 말재주가 좋아. 말재주가 좋고 손재주도 좋고 그러신 분들의 어떤 성향이 나타날 때 매지션이 나오는데 좀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손재주가 좋다면 이것저것 잘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재주가 좋다면 이렇게 말로 뭔가를 홀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능력도 있어 보이고 내가 그래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능력도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는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 분,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2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자, 3 of Wands. 자, 3 of Wands.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자,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얘는 어떡하니? 여러분 이렇게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굉장히 그리운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이 개떡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러버스 카드도 나오고, 텐 오브 컵스 카드도 나오고, 저지먼트도 나오고, 막 빨리 다가가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도 나오고, 매지션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이 상대가 또 백마탄 어떤 기사의 어떤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은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 막 네가 막 나한테 이리 와 이렇게 하면 그래 알겠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못 가고 있는 거는 약간 지금 장거리 이슈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꽤나 먼 장거리. 해외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끝과 끝이 될 수도 있고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잘 못 보는 거 있잖아요. 잘 못 보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까운 거리여도 잘 못 보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면 마음적인 거리가 멀다라는 거고 이게 원래 쓰리 오브 솔즈는 멀다라는 의미보다는 약간의 어떤 높은 이상이라는 더 높은 이상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카드기는 한데 이게 대부분 사이가 멀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딩을 해보면. 그래서 이 상대가 여러분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맞고 빨리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맞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맞는데 이게 뭔가 다가가기에는 좀 너무 멀어져 버린 그런 느낌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제는 본인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것 같은 걸 많이 느끼나 봐요. 이 상대가. 그래서 기분이 어떻다고요? 개떡같다고요. 자,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우리 이번 분 상대방 분, 우리 이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자, 1번으로 시작해서 0번으로 마무리하는데 0번 더 풀이 나왔어요. 0번 더 풀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맞는데 맞아요. 근데 본인이 다시 연인으로 시작하고 재회하고 싶은 거는 뭔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뭔가 거리가 있다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을 놓지는 못하겠어, 지가. 그래서 뭔가 연인 말고 그냥 지인 사이만으로라도 뭔가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뭔가 여러분하고 재회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뭔가 지인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는 약간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는 재회를 바라는데 여러분하고의 재회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재회를 바라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얘가 재회로 다가갔다가는 차일 것 같거든. 뭔가 뭐 사단이 날 것 같거든. 자기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뭔가 자존심이 굽혀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지인 사이로 먼저 친구가 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지인이 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뭔가 처음부터 다시 뭔가 첫 발을 다시 내디뎌 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제외를 하고 싶지만 이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면 다 제외하고 맞죠? 다 헤어지고 뭐 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내가 처음부터 다시 너와의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첫 발을 내디뎌 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상대방이. 왜냐면 여러분하고 끊기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얘는. 자,
우리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1번 분 상대방 분, 우리 1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Four of Cups. 지금 황제의 카드에서도 그렇고 조금 감정적으로 안정이 된 어떤 것도 그렇고 보이기도 해서 욕심쟁이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이 Four of Cups의 어떤 그림은 다른 Four of Cups 카드들은요, 컵 세 개가 있는데 하늘에서 컵이 하나 내려오면 그 컵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컵 세 개에 집중을 하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밑에서 받고 있죠. 모르게 받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림의 어떤 덱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느낌이, 욕심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진짜 이 내가 지키고 있던 어떤 영역 같은 거를 건드릴 수는 없고, 여기는 이미 안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건드릴 수 없고, 너 다시 내가 이렇게 몰래 약간 모르게 뭐 비밀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라는 거예요. 욕심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안정적인 어떤 것이 있고, 안정적인 어떤 것이 꼭 욕심쟁이들 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뭐 자신의 부모님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형제 자매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일터라든지 약간 이런 게 있다. 예를 들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사내 연애가 금지된대야. 사내 연애가 금지된다는데 상대방도 어느 정도의 입지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만두지 않아도 돼. 월급 잘 따박따박 나오고 자신의 능력도 인정받고 이런 안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는 것에 오케이. 하지만 몰래. 왜냐면 회사에서 규정이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사내 연애는 안 되니까. 안에서는 우리는 그냥 동료지만 밖에서는 연애하는 걸로. 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2번 분 상대방 분, 우리 2번 분에 대해 속마음 보여주세요. 2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지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알아요. 네, 다행입니다. 주제는 알아가지고. 자, 또 보도록 할게요. 나만의 헛된 꿈인가? 나만 바라는 어떤 헛된 희망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유, 다행이죠. 그쵸? 주제는 알아가지고. 자, 우리 2번 분 상대방 분, 2번 분 상대방 분, 우리 2번 분에 대한 속마음. 2번 분 상대방 분, 우리 2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자, 뭐의 월드가 나왔을까요? 자, 공적으로 엮이신 분들도 꽤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연인으로 시작하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 소통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 그러니까 소통만 하는 사이, 그냥 직장 안에서 만약에 직원이라면 그냥 직원과 뭐 사장이라면 사장과 직원의 사이만으로라도, 아니면 동료면 동료의 사이만으로라도 나는 너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지, 끊어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거야. 너와의 어떤 대화의 창을 닫고 싶지 않은 거야. 대화의 통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가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겠죠. 얘가 나를 떠나가고 있구나. 얘가 나한테 이제 마음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대가 여러분을 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여러분이 절대 시작을 안 할 거고 영원히 끊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친구만이라든지 동료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장과 직원만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들, 사랑의 감정 말고 공적인 관계만이라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 아유 감사. 어머, 어떡하면 좋습니까? 더 러버스 카드가 러버스 카드 밑에 또 붙었어요. 사랑한대요, 여러분. 네. 자, 우리 2번 분 상대방 분, 우리 2번 분에 대한 속마음 마지막 한 장 보여주세요. 마지막 한 장. 욕심쟁이 고르신 분들은 이것만 봅니다. 어제의 욕심쟁이 카드 고르신 분들이 오늘의 욕심쟁이 이 카드를 골랐을 거예요. 오늘 새로 보신 분들 있죠? 욕심쟁이 보신 분들. 네, 그러면 내일 모레도 이 카드를 고르게 되실 거예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2번 분 상대방 분, 우리 2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보여주세요. 마지막. 네, 이거 봐봐요. 대화하고 싶은 거.
대화의 욕구, 소통의 욕구. 소통이 닫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소통이 닫히면 영원히 너와의 관계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재회까지 바라지 않아. 얘는 나는 재회를 바라지만 너한테 맞춰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 처음부터 다시 연인 관계 안 돼도 괜찮아. 근데 난 너와의 소통의 창은 버리고 싶지 않아. 너와의 관계는 쭉 이어지고 싶어. 난 너와의 통로를 막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거는 그 사람 속마음 탈탈 털기예요. 제가 작년에도 시작하면서 속마음으로 털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올해도 네, 속마음 털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우리 3번 분, 상대방 분,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오늘 속마음만 볼 거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털어볼게요. 자, 우리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뭔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자,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어떤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만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여기는 잘 만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만나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메인 카드도 그렇지만, 자, 3번 분 상대방 분. 제가 메인 카드는 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떨 땐 참고를 하거든요. 자, 3번 상대방 분, 우리 3번분에 대한 속마음, 3번 상대방 분, 3번분에 대한 속마음. 머리 쓰네. 머리 쓰고 있네.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건 여러분이에요. 헤어졌든 안 헤어졌든. 헤어졌어도 지키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잘 만나고 있으면 지키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리고 그 어떤 제가 봤을 때 뭐 헤어졌어도 잘 만나고 있어도 두 분의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방해 무리들 아니면 방해하는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쳐내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회도 마찬가지. 재회도 지금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데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꽤나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상대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만 있으면 돼요. 이 상대는 제외 대상이든 만나고 있든. 근데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반대를 하든 아니면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뭔가 지금 본인의 상황이 받쳐주지 않든 지금 그것들을 쳐내야 여러분하고 재회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고군분투하고도 있고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어요. 영리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몰라 다 영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이 쓸 수 있는 머리는 다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페이지 오브 코인스. 자, 우리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자, 지금 상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상대가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를 고군분투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적하고 싸우자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대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 공격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누군가 공격해 온다면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머리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공부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본인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관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좀 약간 몸살이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지키려고 막 칼을 휘두르는 거는 허공에 휘두르는 거야. 허공에. 누군가 적이 와야 이제 칼을 휘둘렀을 때 적을 무찌르던가, 적에게 피해를 입히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직 적은 좀 멀리 있고, 다가오려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느낌이 성문에 서는 어떤 장군이 밖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 이제 어디 뭐 백리밖에서 누군가 적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누가 와서 소식을 전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뭐 계획을 짜야죠. 어떻게 저 적을 이제 소탕하고 우리의 어떤 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영역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자기는 적만 오면 다가갈 수는 있는데 이게 아직 오려면 조금 있어야 돼. 오려면 조금 있어야 돼서 지금 칼을 휘둘러봤자 허공에 휘둘르고 내 체력만 소진될 뿐이야. 그러니까 올 거를 대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재회를 가는 쪽이든 지금 지키고 있는 쪽이든 난 딴 사람은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너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면, 너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멀리서 다가오는 적을 내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장군이 백리 밖에서 걸어오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듯한 느낌.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이제 좀 더 보면 알겠죠. 자, 우리 3번 분 상대방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3번 분 상대방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3번 분 상대방분,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나인 오브 컵스. 다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10까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10이 되겠죠. 9이니까. 어느 정도 정말 만족스러울 만큼이에요. 자, 뭐가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3번 분 상대방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줘요. 3번 분 상대방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3번 분 상대방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자, 하이프리스티지. 자, 우리 3번 분 상대방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줘요. 3번 분 상대방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3번 분 상대방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줘요. 속마음. 네. ኪ노 페너클스. 자, 3번 분 상대방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3번 분 상대방분,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줘요. 속마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가 지금 소통의 부재가 느껴지는데 이게 여러분에 대한 소통의 부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게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지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뛰어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넘고 싶은 대상이라기보다 약간의 뭐라고 해야, 뛰어넘고 싶은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 잠시만요. 키노페나클. 네. 무너뜨리고 싶은 대상? 무너뜨리고 싶은 대상? 아니면 무너뜨리고 싶은 관계? 아니면 현실적으로 무너뜨려야만 하는 어떤 것? 뭐 약간 이런 것들.
끝에 식스 오브 완즈 카드는 승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약간의 어떤 뭐 적이다. 적이다. 아까 장군의 예를 계속 들면 저 멀리서 적이 다가오면 그 적들이 만만치 않은 적들일 거예요. 어, 어,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가난한 나라의 어떤 적들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사는, 나보다 더 병력이 많은, 약간 그런 어떤,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로운, 약간 그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뭔가를 움켜쥔, 뭔가, 어, 이거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전셋집을 구했어요. 전셋집을 구했는데, 돈은 반반 냈어. 근데 명의를 상대방의 누군가로 했어.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가 아니에요.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누군가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 사람 돈이죠. 다 그 사람 돈이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 뭐 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근데 적은 미국이야. 뭐 약간 이런 거 있죠. 적은, 미국이라고 하면 이 시국이 안 되죠. 자, 어디라고 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작고 힘없는 나라인데, 일본이란 어떤 강력한 국가에서 저쪽에서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해. 치고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저 일본을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승리했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라고 해야, 정보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정보가 부족한 느낌. 아니면 뭐, 소통이 부족한 느낌. 소통 부재. 아니면 소식의 부재. 아니면 정보의 부재.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말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노사라면 노사 관계라면 굉장히 노사 관계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앞에 하이프리스티지 카드가 붙었다는 건 이거는 도대체 이게 뭘까? 저 사람의 마음이 뭘까? 뭐 이런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의 부재, 어떤 약간의 어떤 뭐 소식의 부재, 뭐 약간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대비하고 있는 거. 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그것을 뭔가를 강등을 시켜야 되거나, 그러니까 100을 가졌다면 50만 가지게 하고 50은 가지고 나와야 된다거나, 뭐 약간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에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을 부시는 것처럼 팍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뭐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지키려면. 그래서 꼭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머리도 굴리고 지금 공부도 하고,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본인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보가 많지 않아서 지금 조금 멈춰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소식의 부재. 근데 여러분하고의 소식의 부재는 아닐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외 대상은 여러분하고의 소식의 부재는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대방과 제외할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제외하고 싶어도 연락을 안 하고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고, 상대는 여러분하고 제외하고 싶어서 뭔가 지금 여러분한테 가려고 고백해 보려고 뭔가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여러분 쪽에서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다가가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섣불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자기는 그게 목표니까 다가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대화를 잘 이끌어낼 수도 없고, 약간 그래서 좀 멈춰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응. 만나고 있어도 뭔가에 대한 소식을 못 들어서 지금 멈춰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게 뭐 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제외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부 제외 대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여러분에게 오고 싶은 본인의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오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 눌러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3번 분 상대방 분,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네. 카드가 두 줄까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 감동이 없습니다. 네. 뭐 10% 맞나요? 20% 맞나요? 뭐 나머지 다 틀려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카드를 잘못 고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카드 고르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하다가 만약에 리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제가 타임 스탬프에 적어놔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 리딩으로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리딩은 전부 다 나왔잖아요. 네. 그거 보시고 계속 보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번호 고르셔도 되고, 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 분,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두 장 나왔네요. 길이 없을 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쪽에 주시는 하고 있지만 내가 길이 보이진 않을 때, 뭔가 답이 내려지지 않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게 상책이다. 움직여서 더 피를 볼 수도 있으니, 피를 볼 수도 있으니 더 뭔가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 제외를 하고 싶은 쪽이든 제외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맡고 있는 쪽이든 잘 만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쪽이든 제외를 하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쪽이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소송 중일 수 있거든요. 근데 소송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떤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쵸?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멈춰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멈춰 있는 게 상책이다. 그쪽을 주시하면서 약간 이런 게 보여져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3번 분 상대방 분,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자, 제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옛날에 어떤 것이 나왔어요. 옛날에 어떤 것, 옛날엔 잘 지내고 있었던 어떤 것. 자, 우리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옛날에 어떤 부담스러운 관계? 옛날에 어떤 부담스러웠던 일? 옛날에는 좋았으나,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좋았으나, 지금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어떤 인물이 있던가, 관계가 있던가, 일이 있던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네, 자, 볼게요. 어떤 길이 정해지기 전까지, 지금 잘 만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이, 지금 보이지 않아.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인데 예의주시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관계가 부담스러운 어떤 옛날 관계인데 그게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인이 들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쨌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의 어떤 옛날의 관계는 옛날은 좋았지만 지금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주고 있는
내가 혼자 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외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어떤 가고 싶은 마음은 맞아요. 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맡고 있는 경우에 이 상대도 여러분이 맡고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여러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래도 자신이 부담스러워도 옛날의 어떤 관계로 돌아가고 싶고 지키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지키고 싶은 마음인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외를 못 하시고 있는 분들, 여러분도 제외하고 싶고 상대방도 제외하고 싶은데 어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 고군분투해야 되는 문제, 내가 방어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이제 제외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도 만나고 있는 분과 같습니다. 여러분하고의 어떤 옛날의 관계는 지키고 싶은 게 맞아요. 힘들어도 지키고 싶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여러분한테 가는 길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멈춰 있는 게 상책이다. 좀 지켜보자. 약간 이런 상황. 그렇지만 난 너를 지키고 싶다.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만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킹 오브 페너클 카드를 좀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바람의 이슈 있을 수 있어요. 환승의 이슈 있을 수 있어요. 양다리의 이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 여러분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좀 본인에게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에게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새로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집착도 좀 있고, 여러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고, 옛날에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압박감은 있지만 여러분을 지키고 싶다. 약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네. 이 관계는 반드시 지키고 싶다. 입니다. 힘들어도 이 관계는 반드시 지키고 싶다. 자. 우리 3번 분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3번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네. 자,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3번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3번 상대방 분,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자, 나왔습니다. 두 장입니까? 세 장입니까? 오, 에이스 오브 컵스, 스타, 페나클. 네. 자, 3번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3번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속마음. 만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밀 연애도 있을 것 같아요. 비밀 연애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건 몰래 받는 거거든요. 약간 몰래 만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뭐 몰래 만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뭐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고, 다양한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밀 연애 같은 거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상대가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 상대도 생각을 하는 건 만약에 이게 비밀 연애다 그러면 그런 비밀 연애에 대해서 나는 너를 바라보는 거, 너한테 다가가는 게 좀 힘든 거 이런 거는 끝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큰데 너와 내가 공식적인 커플이 되고 남들한테 뭐 당당한 커플이 되고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 같거든요. 본인의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는 것도 목표고, 본인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을 빨리 해결해서 여러분하고의 어떤 관계를 폭발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것도 맞고, 이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힘들어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고, 다시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시작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집착도 있고, 놓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상대가 오로지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제외 대상도 마찬가지로, 제외 대상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데, 이게 이 상대가 지금 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제외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스타로 나왔다는 거는 이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뻐요. 섹시해요. 내가 보기에는 너같이 예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다가가기에 별은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쁘지만 딸 수는 없죠. 그만큼 멀리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슈퍼스타, 뭐 예를 들면 공유님, 뭐 이런, 제가 공유를 좋아해가지고요. 공유 오빠를 좋아해서, 네, 공유님,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공유님의 손을 잡아볼 수 있습니까? 슈퍼스타잖아요. 잡아볼 수 없잖아요. 그냥 멀리서 그냥 내가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타의 마음, 그러니까 이 상대가 바라보는 건 여러분.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지금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당당하게 서고 싶은 거예요. 이 관계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제외 대상도 마찬가지로. 자, 3번 상대방분, 우리 3번분에 대한 속마음. 3번분 상대방분, 우리 3번분에 대한 속마음. 속마음. 나온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자, 3번분 상대방분, 우리 3번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네, 더 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답니다. 처음부터 너와 새롭게 내 인생 시작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새롭게 너와 함께 모든 걸 해보고 싶어. 앞이 어떻게 될진 나도 몰라. 잘 될지 안 될지 나도 몰라. 근데 난 너랑 새롭게 인생을 새 출발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외든 만나고 있든. 여기는 만나고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 여러분과의 어떤 걸림돌,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 해결할 걸로 보이고요. 제외 대상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맡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안 맡고 있으면 이 상대는 여러분에게 오기 위해서 고군분투 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뭐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죠. 하지만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거는 속마음 탈탈 털기죠. 네. 작년에도 제가 초에 시작을 속마음 털기로 했더라고요.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속마음부터 털어보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분 상대방분 속마음, 오늘은 속마음만 보는 날이에요. 자, 3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아유, 이게 뭡니까? 막 저돌적인 카드가 나오는데 자, 이건 전차 카드입니다. 우리 상업부 상대방분, 우리 상업부에 대한 속마음. 자, 우리 상업부 상대방분, 우리 상업분에 대한 속마음. 뭐예요 얘는? 이게 뭐지? 자, 잠깐만요. 자, 계속 뽑아볼게요. 일단은 자, 4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4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잠깐 멈췄는데 왜 멈췄지? 자, 뭔가 정리하는 거를 멈췄는데요, 이 사람이. 자, 4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분 우리 사모분에 대한 속마음. 어떤 경쟁을 멈췄다. 경쟁을 정리했다. 종결했다. 내가 하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달려오다가 한순간에 딱 멈춰서 정리. 자, 사모분 상대방분 우리 사모분에 대한 속마음. 사모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줘. 속마음. 사모분 상대방분 사모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정리를 하는 거를 멈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애매한데 이 상대가 뭔가 이게 법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거든요. 법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두 분 사이의 법적인 이슈든 아니면 상대방의 법적인 이슈든 만약에 이게 두 분 사이의 부부다 아니면 결혼을 할 사이였다 뭐 약간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법적인 어떤 이슈가 있거나 여러분한테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본인이 달려오다가 갑자기 멈췄으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여러분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막 언제는 막 이혼을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득달같이 달려들다가 지금은 좀 포기한 느낌? 이게 성립될 것 같지 않으니까 좀 포기한 느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이게 여러분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이혼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법적인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세금 문제일 수도 있죠. 세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법적인 어떤, 시청,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동에 관한 사무소 뭐 약간 이런 데의 문제거나 아니면 경찰서, 세무, 뭐 회계 아니면 법적인 문제 뭐 약간 이런 쪽이라면 맨 처음에 막 자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했어요.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정리하려고 했던 문제를 갑자기 멈춰서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를 굉장히 따져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약간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는 제가 카드를 더 뽑아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카드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뭔가 정리를 했어요. 갑자기 멈췄어요. 정리를 한 거를 멈췄거나 아니면 정리하려고 멈췄거나.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경쟁의 어떤 그런 것도 보여지고 싸움 같은 것도 보여지고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뭐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4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스트레스 겁나 받았는데? 이게 후폭풍인지 아니면 겁나게 스트레스 받은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괴로운 상태는 맞아요. 자, 쌍꺼풀 상대방분 우리 3번분에 대한 속마음. 알쏭달쏭. 자, 4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4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나? 알쏭달쏭한 거.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뭔가 이 사람이 깨야 돼요. 만약에 깨질 위기야. 그러면 맨 처음에는 헤어지자 했다가 어느 순간 쏙 그 말이 들어갔어. 왜 저러지? 왜 요새 그런 얘기 안 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이유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결하는 게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해. 그러니까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뭐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애매모호한 관계들. 맨 처음엔 지가 와가지고 막 작업을 걸어. 지가 먼저 와가지고 딱 작업을 걸어가지고 여러분이 싹 넘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움직이질 않아. 막 선을 그어, 지가. 선을 그어. 어, 이제,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네가 만나자며. 네가 나 좋다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마음을 열겠다는데 너 왜 갑자기 나한테 선을 긋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움이 나면 이 상대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의 어떤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약간 요런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사귀는 것도 아니고요,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요, 지가 먼저 나한테 대시해 놓고요, 내가 다가가니까 없어졌어요. 약간 이런 분들. 지가 먼저 저한테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나보니까 저도 호감이 생겨서, 그럼 우리 만나보자.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없어요. 뭐 약간 이렇든가. 뭡니까, 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 법적인 문제다. 법적인 문제다라고 하면 두 분 사이에 무슨 법적인 문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이다. 이혼이다 하면 이 상대가 막 이혼해달라고 했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우, 그래, 알았어. 이혼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수그러들어요. 어, 진짜 이혼하는 게 맞나? 나한테 그게 이득이 되는 게 맞나? 쟤가 나한테 갑자기 시원하게 이혼해 준다고 하는 건 나에 대한 뭐 약점을 잡았나? 왜 갑자기 하는 거지? 나 아직까지 그렇게 이혼 노래를 부르다가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뭔가 본인이 알쏭달쏭한 거 있죠. 이게 이혼하는 게 맞나? 아닌가? 내가 말을 잘못 꺼냈나? 아닌가? 현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나? 아닌가? 스트레스 받아. 약간 이런 거예요. 음. 자, 여기 알쏭달쏭한 데네. 자, 4번분, 4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말. 일단은 기다려. 약간 느낌이 그런 거거든. 일단 참고 있어 봐봐. 일단 참고 있어 봐. 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득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내가 어떻게 이동해야 나에게 좋을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어. 좀 절제하고 있어 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음. 막 여러분한테 몰아세웠던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분한테 막 플러팅을 해가지고 다가갔다가 여러분이 싹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든 뭔가 지금 절제하고 있는 중, 뭔가 지금 행동이 멈춰 있는 중,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서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쏭달쏭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음. 정리를 해야 돼? 아니면 계속 만나야 돼? 뭐 계속 하게 돼도 계속 싸울 것 같은데 이거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뭐 약간 이런 느낌? 퀸 오브 솔스. 잠시만요. 퀸 오브 솔스. 여기 어렵다. 자, 퀸 오브 솔스. 자, 퀸 오브 솔스. 둘 관계에 대해서 둘 관계에 대해 이 상대가 여러분에 대해서 투 오브 컵스 카드로 나왔어요. 투 오브 컵스 카드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하고의 어떤 것에 대해서 본인도 여러분하고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잘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너와 사귄 다음에 이 어떤 힘겨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면 힘겨운 뭐 어떤 싸움에 대해서 내가 힘겹게 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넘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두 분 사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상대가 어떤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을 반대하는 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 분 사이에 만날 수 없는 어떤 뭐 이제 조건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대가 여러분한테 다가가서 맨 처음에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무작정 다가갔다. 일단 질러.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일단 질러. 일단 질렀어. 질렀는데 이게 질른 다음에 조금 뒤로 빼는 느낌. 일단 질러놓고 그런 거 있잖아. 난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아니야. 잘못 말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아니야.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확 다가갔다가 확 빼는 약간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상대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나한테 지금 이 우리와의 관계가 너하고 맞는 건 맞는데 너하고 참 잘 맞는 것도 맞고 얘기도 잘 통하는 것도 맞고 맞는데 이게 지금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 사랑이라면 내가 너와의 어떤 조건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와 만나면서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약간 요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 잠수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연락이 돼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마음을 안 보여주는 여러분이 너무나 답답한 아니 헤어지겠다는 거야 아니면 만나겠다는 거야 아니면 사귀겠다는 거야 안 사귀겠다는 도대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아니신 분들은 카드를 잘못 골랐어요 여기 내가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요. 10% 20% 맞나 안 맞나 해요 선생님. 막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카드를 잘못 골랐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다른 카드 고르세요. 네, 여기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고 지금 뭔가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도 마음이 알쏭달쏭해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본인도 본인 마음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여러분은 답답한데 얘도 답답할 거예요, 지금. 뭔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생각이 아주 좀 짧았던 것 같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약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알쏭달쏭.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알쏭달쏭. 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약간 이런 거. 자, 사모분 상대방분 우리 사모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장난 아닌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텐 오브 솔즈, 나인 오브 즐거운 상황은 아닙니다. 얘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거고. 자, 사원분 상대방분 우리 사원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사원분 상대방분 우리 사원분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나 왜 이렇게 즐겁냐. 자, 과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약간, 자, 4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분, 4번분에 대한 속마음. 와, 이거 몇 장이 나온 거야? 또 세 장 나왔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떤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 싶은 건가? 옛날의 영광이 뭐지? 자, 사모분 상대방분 우리 사모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사모분 상대방분 우리 사모분에 대한 속마음. 자, 사모분 상대방분 우리 사모분에 대한 속마음. 자, 뭐가 나왔을까요? 여기 연애가 체질이 아니고 그냥 썸만 체질인 애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가 관심이 있어서 갔어, 여러분한테.
막 그때는 뭐 보이지 않죠. 딱 갔는데 자기는 그냥 엔조이로 엔조이로 그냥 뭐 클럽에서 한번 만나면 이제 뭐 원나잇 하거나 뭐 원나잇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엔조이로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안 만나고 싶을 때 안 만나고 나 쟤 만나고 싶으면 쟤 만나러 가고 저 아이 만나고 싶으면 저 아이를 만나러 가고 그 아이 만나고 싶으면 그 아이 만나러 가고 뭐 약간 이런 사람들 만인의 연인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들 약간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옛날에 어떤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두 분 사이 만약에 부부였다. 그럼 지금 이혼의 위기다. 그러면 이 상대가 지금 옛날에 어떤 좋았던 거를 떠올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두 분 사이가 지금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고 뭐 이거 썸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대는 지금의 어떤 본인도 지금 관계가 싫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관계가 싫은데 본인이 원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 지금의 관계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약간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기는 잘 맞는데 만나면 재밌고 하긴 한데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난관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이런데 이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내가 뭐 사번이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잘 맞는 거는 또 사번이하고도 잘 맞기는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자, 사모꾼 상대방꾼 우리 사모꾼에 대한 속말. 상대방꾼 사모꾼에 대한 속말. 자, 카드 한 장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 오브 페너클, 킹 오브 페너클. 사기, 거짓말, 뭐 이 관계를 지키고 싶었다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새치혀. 그러니까 이 혓바닥을 너무 잘 놀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좀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것도 보여지고 거짓말 같은 것도 보여지고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은 분도 있고요. 여기는 헤어지고 싶었던 분이 대부분이에요. 상대가. 그리고 만나보고 싶었던 분도 있어요. 상대가. 근데 만나보고 싶었던 분은 만남을 끝내는 쪽인 거고 헤어짐이 갖고 싶었던 쪽은 헤어짐을 잠시 중단한 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을 어떻게 진행하자는 건지 모르겠는 쪽이라고 했잖아요. 알쏭달쏭.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알쏭달쏭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약간 이런 데인데 이 상대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잘 맞는 거 본인도 알아. 여러분하고 뭐 아직까지 쌓였던 정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알아.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진짜 헤어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만나는 게 맞는지, 만나서 내가 이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헤어지면 내가 이 헤어진 다음에 잘 혼자 넘어갈 수 있을지, 약간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차례, 본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결정을 못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자, 마지막 카드 보면서 더 나오는 게 있는지 볼게요. 자, 사모꾼, 상대방꾼. 자, 월드 카드 나왔습니다. 자, 사모꾼, 상대방꾼, 사모꾼에 대한 속마. 자, 사모꾼, 상대방꾼, 우리 사모꾼에 대한 속마. 사모꾼, 상대방꾼, 우리 사모꾼에 대한 속마. 사모꾼, 상대방꾼, 우리 사모꾼에 대한 속마. 사모꾼, 상대방꾼, 사모꾼에 대한 속마. 사모꾼에 대한 속마. 그러니까 본인도 여러분한테 집착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헷갈리고 본인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왜냐면 이 상대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집착하고 있거나 염탐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이 달려오다가 멈춘 사람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여러분이 마음이 이제 그래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투컵도 나오기도 했고 데빌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상대가 여러분하고 잘 맞는 것도 있고 잘 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여러분한테 집착이나 약간의 어떤 사랑의 감정 비슷한 어떤 것들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만큼 자신을 배려해 준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참 모성애 부성애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중간에서 고민을 하는 거야. 안정적인 관계로 가서 내가 이 관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관계를 떠나서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약간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했던 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헤어지고 싶으면 완전히 여러분한테서 등을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직도 여러분한테 감정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하고의 어떤 관계 안에서 본인이 잘 맞았던 거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집착의 마음 어떤 여러분 염탐하고 있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결정을 못 내리고 내가 다시 안정화를 시킬 것인가 이 관계를 나에게 지금 제일 잘해주고 제일 어쨌든 모성애 부성애도 뛰어나고 나를 배려해줬던 사람은 4번인데 내가 이 관계를 다시 안정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헤어지는 쪽으로 갈 것인가 어떤 게 나에게 안정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3번분 상대방분 우리 4번분에 대한 속마음 3번분 상대방분 3번분에 대한 속마음 에이스 오브 페나클 그러니까 현실에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갈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쪽이 어떤 쪽인지 생각을 해보자.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쪽이 어떤 쪽인지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결혼 정년기야. 정년기에 여러분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다신 힘들어. 자기가 아무리 만인의 연인이라고 해도, 그리고 자기도 여러분하고 잘 맞는 게 있고, 여러분한테 좀 어떤 사랑의 감정도 느끼고 있다. 주위에서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만한 사람을 놓치면 나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는 게 이득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오겠죠. 근데 본인이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놀고 싶은데, 아니면 이게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나한테 이득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정이 정해져 있는 데가 아니고 본인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데예요. 여러분도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더 괴롭겠죠. 저 새끼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 난 빨리 어떻게 해서든 결정을 내려서 뭔가 일을 진행하고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데 안 하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근데 상대도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계속 답답해 죽으라고 하세요. 네, 그 방법밖에 없지 무슨 여러분도 괴로운데 상대방은 편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사원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공감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